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연휴 지내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명절을 지나고 와서 보니까 저희 농장 앞에 옆에 황금 벌판 있었잖아요. 어, 추수를 시작해서 저의 힐링 장소였던 곳이 하루 만에 없어져서 너무 서운했습니다. 내년 모내기 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농부 할아버지가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앞에 황금 벌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그 저기 쌀 냄새가 제가 걸어 다니다가 보면 너무 좋아서 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향의 쌀, 가와지 쌀이라고 하는데요. 가와지 쌀은 옛날 가와지 마을에서 발견된 한반도 최초의 재배 벽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벽시네요. 유기농 농법으로 보면 우렁이들도 막 다니고 몇 해 전부터 농약을 하지 않고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이곳 가와지 쌀은 식어도 찰진 맛있는 쌀과 구수한 향 때문에 인기가 아주 많은 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도 우선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하도 맛있는 냄새도 나고 해서 농협에서 한번 사다가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쌀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제가 논의 벼가 너무 이쁘고 해서 쌀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오키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카틀레아, 라비아타, 셀룰레아, 파비아나, 제아네지, MC입니다. 파비아나는 브라질의 정형화 개체로 유명한 아이입니다. 향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향수 샤넬 넘버 5의 원료로도 쓰여질 만큼 아주 좋은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 이렇게 세 개체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아이가 먼저 수입된 개체이고 그 뒤에는 그 다음 해에 수입되었습니다. 먼저 수입된 개체는 벌브도 튼튼하고 세력도 좋아서 이렇게 우람하고 큰 화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해마다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력이 좋아야 크고 이쁜 화형의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라비아타의 유래에 대해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라비아타는 브라질의 북동부가 자생지입니다. 라비아타가 유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때 카틀레아들이 영국으로 보내는 열대식물의 포장재로 사용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배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버텼으니 엄청 카틀레아들이 튼튼한 것 같습니다. 영국 원예학자 윌리엄 카틀레이가 유럽에서 첫 꽃을 피운 라비아타는 커다란 화형과 향이 유럽인들의 호감을 끌기에 충분한 개체가 되어서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아쉽게도 원산지인 리우데 자네이루 주변에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이 라비아타는 돈 많은 애호가들만이 키울 수 있는 부의 상징의 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집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로 가격이 높았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특히 립이 나팔처럼 크잖아요. 그래서 특히 큰 입술 꽃잎에 연관되어 원종 이름을 입술의 의미의 라틴어 라비움에서 라비아타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라비아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 두 번째는 보시면 깜짝 놀라셨나요? 푸밀라, 렐리아 푸밀라 루시오 셀프라는 아이입니다. 푸밀라도 원산지는 브라질입니다. 풀 크기와 꽃 크기가 거의 같은 개체입니다. 어찌 보면 꽃 크기가 풀보다 훨씬 크죠. 색감 또한 직접 그 카메라 영상에는 잘 실물보다 안 담기는데 보시면은 정말 우와 하는 감탄사가 나올 것입니다. 향은 미미하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에 또 반해 향이 약해도 인기가 있는 이유는 또 꽃을 보시면 또 깜짝 놀라서 인기가 있는데 단점이 있죠.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요. 가격이 좀 비싸도 그리고 많이 보급되지 않으니까 너무 비싸서요. 그래서 귀한 품종이기도 하지만 좋은 품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보급되어서 여러분들도 이 예쁜 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브라 색감의 이 루시오는 반짝반짝한 펄감이 있고 지금은 아침에 스프링클러를 해서 물기가 있어서 잘 펄감이 안 보이는데요. 작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개체입니다. 반하기에 특별한 아이입니다. 근래에는 대만 육종된 푸밀라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몇 화분 있는데 성장 속도가 이 아이보다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지금 피고 있는데 보면은 튼튼하고 잘 자라고 있는데 꽃을 봐야 잘 알겠지만 그 색감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소프리니티스 콕시니아와 브레이브 덩컬라타입니다. 오래전 일본에서 수입된 아이로 각각의 다양한 꽃들이 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기에 비슷한 꽃이지만 작년에 이 아들이 꽃을 하나씩 피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다 틀리고 다양한 꽃들을 피워서 제가 저만의 표시인 빨간 라벨 비밀 표시죠. 그거를 다 꽂다 보니까 거의 다 꽂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지 말고 전체 다가 좋은 품종이고 다양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양시켜 드리고 싶어서 빨간 라벨을 다 뽑았습니다. 한 분씩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콕시니아는 브라질 원산지고요. 해안과 절벽에서 자라는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소프로니티스들은 단점이 향이 없고요. 단점을 보완해주는 장점은 화기가 긴다는 거. 화기가 길어서 오래 볼 수 있다는 거. 꽃도 한 1년에 2번 정도는 피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비는 지난번에 영상에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또 잘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노빌리어 아말리의 자연개체입니다. 자연개체는 다양한 색감의 꽃을 기대하며 키우는 품종입니다. 노빌리어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노빌리어는 1883년 티포로 불리는 마토 그로소 타입과 1960년에 발견된 아말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분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품종이 연분홍 색감에서 화이트에 가까운 아말리에가 인기가 있습니다. 노빌리어 사이즈는 워크리아나 사이즈보다 크고 남성스러운 반면 아말리에는 동그랗고 귀여운 느낌의 이쁜 화형의 개체입니다.
특히 립의 핏줄 모양과 앞으로 오뚝선 모양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노필리어와 워크리아나는 12월과 이제 4월 사이 앞으로 계속 개화될 예정이고요. 아말리에는 4월에서 7월 사이 개화를 시작합니다. 아말리에는 우리나라 워크리아나보다 따뜻하게 17도 정도 야간 온도를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워크리아나는 15도씨 이하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카틀레아 맥시마 메이입니다. HCC와 JOS 상을 받은 아이고요. 유명한 취미가의 컬렉션이고요. 키가 크지 않은 중형종의 개체입니다. 요즘에 키가 큰 아이보다는 작은 아이들을 선호하고 또 색감도 여린 것보다 루브라 색감의 아이들을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요 아이들은 키가 크지도 않고 색감도 이쁘고 다른 맥시마보다는 화형도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시면 메리트 있는 맥시마 메이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아이는 대만 수입품이고요. 브라소피렐리아 이 약어로 BPL로 표기합니다. 골든 피콕, 황금 공작, 오렌지 뷰티로 유통되어져 있고요.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 아이를 키운 큰 묵은둥이 아이들도 있는데 색이 점점 진해지고 더 이뻐지고 있습니다. 이게 커서 대주가 되면 엄청 멋있는 개체입니다. 화려하고 립 부분을 안에 보시면 포인트가 붉은색 점 주근깨처럼 박혀 있는 게 귀엽고 깜찍한 골든 피콕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뻐요. 귀엽죠. 렐리아의 특성에 따라 또 이 아이는 다화성으로 위쪽에 모여서 이렇게 꽃들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엽고 깜찍한 렐리아 골드 피콕 브라솔 이름이 조금 어렵죠? 브라소피렐리아 로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렐리아 페리니바 셀룰레아입니다. 이 아이는 또 대만 육종품이고요. 꽃은 지금 이제 새 순이 올라오니까 나올 예정이고요. 꽃은 야리야리하게 이제 렐리아스럽게 피는데요. 화이트의 립 끝에만 보라색 터치감이 되어 있는 개체입니다. 이것도 향도 좋고 괜찮은 품종입니다. 저희 나라 분들이 좀 보라색감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향도 좋으니까 하나분씩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번째 했고요. 여덟 번째는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알바로 수입된 펜덴티브 계열의 알바입니다. 펜덴티브에 대해서 말하려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브라질에서 펜덴티브가 나오기 전에 계보를 보자면 산채로 알바 오키드 글레이드가 먼저 발견되어집니다. 오키드 글레이드는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어찌어찌하여 그래서 셀프로 배양한 이름이 유난히 정형화에 향도 좋고 너무 이뻐서 그 아이를 셀렉트한 게 펜덴티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펜덴티브는 브라질로 일본으로 가게 되어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데요. 상도 받고
또 개체가 좋으니까 모주로도 사용되어지게 되다가 한참 후에 나온 개체들 중에서 돌로사의 피가 좀 섞인 것 같다라는 개체가 있어서 교배종이 아닌가라는 의문으로 일본 치미가 사이에서 말이 많았던 그런 개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배종 이전에 펜덴티브는 워낙 좋은 품종인 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개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펜덴티브 오리지널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 요거랑 육종한 알바로 대만 등지에서 배양되어 수입되고 있습니다. 좋은 화형의 향까지 알바가 카틀레와 워크리아나 알바가 귀하잖아요. 한 번씩은 워크리아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키워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에리데스 방콕 선셋과 린초 스타일리스의 교배종 업스테어스입니다. 반다는 이렇게 뿌리가 돌출되어 있어서 물주기에 또 키우기에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요.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반다 계통은 뿌리가 독립적으로 바크나 수태에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물주기를 아주 잘 해야 합니다. 최소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려면 10분에서 30분 정도 뿌리 끝에 물이 젖어 있어야 충분히 흡수가 됩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2일에 한 번 정도, 겨울철에는 그보다 좀 적게, 키우는 환경이 잘 마른다 싶으면 언제든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또 특히 주의할 점은 해지기 전까지는 물기가 없이 다 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이 그때까지 있으면 하엽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겠죠. 그러니까 통풍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는 거의 수돗물 쓰잖아요. 수돗물이 좋다고 합니다. 식물에는. 그래서 수돗물 주시면 좋고요. 겨울철에 온도는 너무 춥지 않게 15도씨 이상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세스 워크리아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